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좀 멋진 홈바를 구성을 해놨는데 거의 2,400에 달하는 큰 홈바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스테인리스 선반과 세라믹 벽체를 넣음으로써 좀 이질적이지만 좀 조화롭게 저희가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 집의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뒤에 보시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바로 이 복도의 끝에 죽는 공간에 저희가 십자가 형태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드렸는데요. 이곳은 옷수남의 편리함 극대화한 드레스룸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구역은 이 안쪽에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런더리 룸이라고 하죠. 런더리 공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탁과 건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키 큰 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제인 최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수지에 위치한 5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좁고 답답하고 요즘과 조금 다른 형태의 평면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곳을 위대한 디자인만의 스타일로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포근하고 아늑하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집안 곳곳에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들을 만들었으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네, 거실의 한쪽에 위치한 키 큰 장과 홈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거실에는 TV가 없어요. TV 없이 가족들 간의 대화나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TV 대신에 이런 가구로 이 볼륨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보시면은 균등하게 키 큰 장을 배치를 해뒀고요. 수납을 엄청 많이 하실 수 있어가지고 실용성도 높이고 이 공간의 균등함을 통해서 좀 시각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에는 철거가 안 된 내력 기둥이 있었어요. 이쪽은 이 기둥을 살리면은 균등한 분할이 나오지 않아서 내력 기둥을 가구도어로 가리고 남는 쪽에는 수납을 채워서 동일하게 보이게끔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좀 멋진 홈바를 구성을 해놨는데 거의 2,400에 달하는 큰 홈바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스테인리스 선반과 세라믹 벽체를 넣음으로써 좀 이질적이지만 좀 조화롭게 저희가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책이나 화병, 컵들,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두시면은 항상 거실에서 기분 좋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치를 통해서 간접 조명도 켤 수가 있고요. 여기 스테인리스 사이에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 간접 조명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인리스를 두껍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두껍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는 되게 얇게 설정을 하고 대각선을 살짝 꺾는 좀 디테일을 넣음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는 얇은 스테인리스 사이에 간접 조명이 들어간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런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홈바 아래쪽에는 서랍을 통해서 많은 수납을 넣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요. 요즘 인테리어에 홈바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취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관할 수는 없고 사무실에다가도 보관할 수는 없어서 나의 집에 어떠한 공간에다가 나의 뭐 애착이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나 컵, 술잔 아니면 혹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쌓았던 가족들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가족분들과의 이야기거리도 되고 또 손님 오셨을 때 이런 거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튈 수 있는 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고객님들에게 전시할 물건이나 또 취향을 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홈바를 조성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1층에 위치했습니다. 1층의 장점도 있죠. 뭐 자녀분들이 막 뛰어도 아래층에 뭐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대신에 단점은 이게 사람들이 밖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에 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커튼을 뭐 낮이고 밤이고 거의 닫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발생하는 문제가 좀 환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구축이지만 전열 교환기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에 저희 보시면 디퓨저 커버가 있는데 이 디퓨저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을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추운 겨울에도 편하게 환기를 하실 수 있고 공기의 질도 높이실 수가 있죠.
전용기가 최근에 신축들은 다 있지만 없는 집들도 많은데 새로 설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의 반대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 위쪽에 보시는 이 주방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마그네틱이 눈에 띄실 거예요. 이 마그네틱 조명은 이제 주방 아일랜드에서부터 식탁, 거실까지 쭉 한 번에 이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연출한 이유는 주방과 거실의 공간적 분할을 굳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과 다이닝, 거실까지 소통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 설정을 했고요. TV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책을 좀 많이 읽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읽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벽체에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가구로 가려둔 내력 벽체 반대편에도 커다란 내력 벽체 날개벽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그 날개벽대로 각지기 하기보다는 이 공간의 무드와 잘 어울리도록 부드럽게 곡선으로서 벽체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실 안에 있을 때 가족분들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좀 품어준다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벽체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코너에 다 곡선을 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훨씬 한층 더 부드럽게 연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동선이 한 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박혀있던 알박힌 주방이었지만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 그 다음에 소파에서 쉬는 가족 모두 다 대화를 하고 시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구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주방의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 구조의 특성상 식탁이 들어갈 자리는 이곳밖에 없었어요. 거실로 빼는 방법도 있지만 거실에는 가족분들이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이곳에 식탁 테이블을 놨는데요. 비교적 좀 좁은 동선을 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양옆에 비대칭 거울을 설정을 했어요. 무한의 공간감을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브론즈경을 설치해서 이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 드렸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은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 좌측에 있는 벽체와 제 우측에 있는 벽체의 마감재가 다릅니다. 제 좌측에 있는 거는 스페셜 페인트 느낌의 필름이고요. 제 우측에 있는 거는 실제 스페셜 페인트예요. 저희가 뭐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마감재를 좀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 이게 필름의 특성상 매지 라인이 분명히 보이죠. 이쪽에는 매지 라인이 없이 좀 깔끔하게 다 한 벽체처럼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페셜 페인트 느낌의 필름의 기성 제품이다 보니까 요거에 맞추려고 스페셜 페인트 도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추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4번 정도 다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출혈이 살짝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되게 비슷하게 색채 감도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필름과 도장의 스페셜 페인트의 그런 무늬를 좀 맞추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의 패턴으로 가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주방 내부 구성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주방의 조리 공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죠. 원래 주방은 여기 안쪽만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주방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력 기둥만 두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서 주방 공간을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덕분에 뒤쪽에는 키 큰 장이 들어가서 수납력을 확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아일랜드를 쭉 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시고 싱크대를 통해서 재료를 손질하시고 이쪽에서 끓여서 바로 식탁까지 배선할 수 있는 좀 편리한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을 설정을 해서 이 짜투리 공간까지도 다 수납으로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기존의 이 내력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내력벽을 활용을 할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마감재들과 동일하게 묻어버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나 주방 가구를 내력벽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서 내력벽 또한 하나의 그냥 공간의 일부분처럼 보이게끔 만들면은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뒤에 보시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바로 이 복도의 끝에 죽는 공간에 저희가 십자가 형태 모양을 디자인을 해드렸는데요. 이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기독교 신자분들이셔서 저희가 십자가를 설계해드렸는데 제일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도다다오에 빛의 교회가 있죠. 이제 그 건축물을 좀 모티브 삼아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십자가지만 불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이 집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조형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비율도 살짝 다르게 설정을 했고요. 덕분에 이 공간이 조금 더 성스러워지고 하나의 멋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조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는 조명을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야 나머지 깜깜했을 때 이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빛이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각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빛만 나오는 게 사실 이 십자가 연출의 포인트인데 이 안에 조명을 넣고 바리소리라던가 하나의 좀 불투명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구조물 음영을 통해서 십자가가 더 도드라지기를 좀 바랬고 그래서 십자가 바깥쪽에는 날개벽체를 더 뺐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한 뎁스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됐죠. 사실은 이게 뭐 나중에 마감을 하거나 조명 설치할 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완성도 있는 작업을 위해서는 수고스러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덕분에 이제 조명 같은 게 보이지 않지만 빛은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 연출이 됐죠.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먼저 안방을 확장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이제 안방 창호 밑에 내력 벽체로 되어 있어서 철거가 어려운 벽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꿀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뒤쪽에 성경된 것처럼 단열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렇게 이 단에 맞춰서 이제 윈도우 시트 같은 평상을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설정해 놓은 책꽂이처럼 책을 많이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오셔서 이제 누워서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차나 뭐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하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깨알 같은 콘셉트를 통해서 이게 좀 차가우시다면은 이제 전기 매트 같은 거 깔고 누우시고 편 쉬셔도 침대에서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런 데가 더 잠이 잘 올 수도 있고요. 이 안방과 좀 분할된 공간으로 좀 만듦으로써 이렇게 안방 속에 또 다른 별장 느낌처럼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실 쪽에는 헤드월과 헤드보드를 설정을 해드렸고 양옆에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와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게 서랍까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침대 좌측에는 안방 욕실이 원래 바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방 욕실에 나오는 뭐 그런 습기나 빛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벽을 쭉 빼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벽체를 통해서 좀 이제 프라이버시나 좀 시각적인 차단도 되니까 이런 레이아웃도 고려해 보시면은 더 아늑한 취침 환경을 만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력벽과 욕실 사이에는 화장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뭐 편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넓은 안방을 이제 공간 분할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곳은 오스남의 편리함 극대화한 드레스룸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구역은 이 안쪽에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런더리 룸이라고 하죠. 런더리 공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탁과 건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키 큰 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키 큰 장은 이제 잘 안 입는 옷들이나 좀 보관이 필요한 옷들을 이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렇게 행잉형 옷걸이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매일 입는 외투들을 걸으시면은 꺼내시기 정말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양말이나 뭐 속옷류들을 넣으시면은 편리하게 더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되게 동선과 효율을 극대화한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드레스룸을 설정을 하실 때 벽에다가 붙박이장을 다 붙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방형 형태의 방에 드레스룸을 꾸미신다면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선을 양분화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 현관은 평수 대비 엄청 협소했던 현관이었어요. 사실은 제 우측에 있는 공간에 신발장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4인 가족이 신발을 넣기에는 너무 협소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현관에 신발만 넣지도 않잖아요. 많은 짐들을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우측방의 벽체를 털어서 이 현관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팬트리장을 만들어서 신발 수납을 빽빽하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에는 뭐 골프백이나 좀 큰 짐들까지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을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도록 큰 거울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면은 바로 이제 아파트 복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이런 간셀 중문으로 프라이버시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관 바닥 타일도 안쪽에서 보셨던 세라믹과 비슷한 소재의 트라버틴 문양의 타일로 만들어서 공간의 조화를 같이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구축의 경우 현관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건축 도면을 확인을 하셔서 방들을 양보할 수 있다면은 현관을 더 확장시키면은 좀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요즘 구축에서는 거의 현관을 많이 손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600에 1200각 타일로 세팅을 했고요. 이곳의 좀 특이한 점은 세면대예요. 세면대는 저희가 좀 자주 쓰는 심리스 세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이제 LX에서 나온 상판 재질 중에 하이막스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를 세면대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음매나 각진 부분 없이 되게 부드러운 세면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세라믹 세면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차갑고 광이 이제 반짝반짝 나는 소재인데, 이거는 이제 무광의 좀 차분한 소재다 보니까 좀 화장실을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액세서리들은 이제 한색으로 할 걸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어요. 코너 부위에도 이제 매지 라인을 넣어도 되지만 테낙스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타일의 코너 부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염려도 없고, 이제 코너 부위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이제 어른들도 지나갈 때 사고가 없도록 만들 수가 있죠. 이곳은 귀여운 자녀분의 방입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 곳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의 특징은 먼저 이제 자녀분들은 분명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구를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제작 가구도 좋지만 뭐 이런 기성 가구를 통해서 꾸미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중에 자녀분들이 거의 성인과 가까워졌을 때 그때는 좀 제작 가구를 하셔서 거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몸도 빠르게 크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가구가 너무 작다거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가구를 설정하셔도 좋고, 위쪽에는 예쁜 구름 벽지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자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이라고 해서 좋은데, 항상 하늘을 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녀방 분들은 이제 자녀 취향에 맞춰서 마감재를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좀 중후하고 묵직한 톤으로서도 이런 고급스러운 집을 연출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감재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세련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처럼 구축이지만 인테리어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구축을 신축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상담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마감재의 조화가 됐든, 보편화된 이제 신축 레이아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재미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여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또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더 좋은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